밤이건 아니면 조그마한 보트건 다 배는 뭇에다가 정박할 때 뱃머리를 뭇을 향해서 대야 된다. 그 다음에 뒤우자는 이것은 이제 그 배가 이렇게 뒤로 나갈 때 그 자리에서 180도 회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조금씩 작을 요자 두 개죠, 이게. 작을 요자. 그 다음에 뒤적을 치죠, 이게. 뒤적을 치. 뒷걸음질 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은 사거리 행에 이게 한쪽이고.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도 배도 뒷걸음질을 친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음걸이를 성큼성큼 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작게 뒤져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배도 항상 뒤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뱃머리를 앞으로 하고 되었을 때 전속력을 내서 가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라고 하는 것은 뱃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후가 나왔다. 그것도 아까 연자 오르노와 더불어서 전후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는 글자가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공간의 이 얘기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지부, 집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라고 하는 것은 천지, 사방활, 우라고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왕골의 금활 주라 해서 이제 천지, 사방활, 우는 즉 다시 말해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라고 하는 것은 왕고래 금활 우에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와 우가 좌체 우용할 때 이제 좌는 경이 되는 것이고 세로는 바로 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우라고 하는 개념도 나중에 이제 유가철학의 그 핵심 내용으로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 세 가지를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제 검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찾을 심자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지금 손자죠? 네. 또자죠? 네. 손. 그 다음에 여기가 밑에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찾을 심자가 좌로 해서 장인공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가 입구자가 있으니까 이게 왼자 오른자가 다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이게. 그렇죠? 손자가 위에가 있고 장인공자가 있을 때는 왼자자고 입구자가 있으면 우자잖아요. 근데 좌우를 한 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사가 뭐 했어요? 마디촌자 했죠? 네. 마디촌자는 버블짓하, 매듭짓하 그런 뜻이죠. 마디라고 하는 것은 결론짓하 그런 말이에요. 한 마디, 두 마디. 끝나잖아요. 매듭이 하나씩.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을 좌우로 더듬어서 매듭지어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다? 찾을 심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어떤 길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에요? 여기 부평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서 몇 미터 가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나오지요. 그게 찾을 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게 굉장히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는 길 묻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왼쪽으로 몇 미터, 오른쪽으로 몇 미터, 손으로 좌우를 가르쳐서 매듭지어 가는 것을 일러서 차절심이라고 했다. 저렇게 불어난 것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차절심자는 몇 개의 글자가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또 우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윤자자 하나 있죠? 오른우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맞춘자 있죠? 그러니까 뜻과 뜻이 계속 합쳐진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일러서 회우자라 한다 이 말이야. 회우라고 하는 말도 참 재밌잖아요. 우리가 회우라고 할 때 모이르자, 뜻자 그러잖아요. 모여서 뜻을 세우는 것을 회우라고 하죠. 회우 백날 하잖아요 사람들. 큰 집단이면 큰 집단, 적은 집단이면 적은 집단. 하여튼 회의 없는 것은 없을 정도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 간에도 회의를 해야 되고, 사실은 부부 간에도 애인 간에도 항상 친구 간에도 그 뜻을 맞춰가는 것이죠.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어때? 두 명이 모여도 회의를 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차절심자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손톱조자도 앞에 저기 지금 되돌릴 반자 있잖아요. 되돌릴 반자를 표현한 그것에 다름 아니에요. 손가락에 손톱이 보이게끔만 해가지고 요렇게 한 거예요. 요렇게 세 개만 해놓은 거예요 이거 손가락을. 그래서 거기에 내가 수의 도문이다. 손숫자가 엎어져서 보이는 상태다. 손가락 5개를 3개로 줄여놔 가지고 손톱이 보이게끔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숫자에 엎어진 도문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런 것을 안 써놔도 되는 놈 것을 내가 다 써놔가지고. 거기다가 또 제방변이 하나 더 붙으면 긁을 주자가 되죠? 뭘로 긁어요? 손톱으로 긁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방변 손이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손톱 조자하고 이렇게 합쳐져 갖고 긁는다고 하는 뜻을 가진 글자가 또 생겨났고, 예? 그런 글자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조아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예? 네. 손톱조자에다가 어금니자예요. 그게 조아린다고 할 때 조아가. 그래서 그 절대 군주 앞에서 절대 복종하고 군주가 좋아하는 말을 항상 하는 사람. 군주가 어디 등짝이 가려운가를 손톱으로 긁어주고, 예? 입으로는 윤석열이가 지금 미워하는 놈이 어떤 놈이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이한테 아부하려고 조근조근 어금니로 씹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어금니 자가 들어간 것은. 윤석열이 만약 꼬붕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이가 어디가 등짝이 가려운지 손톱으로 긁어주고, 예? 어금니 자가 들어간 것은 윤석열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죽이고 싶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탄핵을 하고 막 그러니까. 예? 이게 예로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데도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입으로 잘강잘강 씹어준다 이 말이야. 예? 그런 놈들이 득식을 하면 그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그 조정이 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알려진 대로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한마디도 거기에서 그건 아니되옵니다 하는 놈이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받을 숫자, 뭐 줄 숫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해서 벌어난 것이고, 이제 벼슬의 5가지, 자기오작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내가 써놨네요. 이 동서가 이제 그 자기 같은 것도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해가지고 5단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도 다 서양의 그 어떤 그 벼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한자 문명에서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슬유자가 바로 아까 얘기한 또자의 밑에가 달월자로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배주자가 알려져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게. 근데 이슬유자가 됐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하나는 뭐인가 하면 여기가 고기육자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게 손에 잡혀져 있는 고기이거나 내가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달이거나 내가 지금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 배이거나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유자가. 근데 이슬유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해석하는 것이 3방법이 나왔어요. 지금 어떤 학자는 고기육자로 내 손에 잡혀 있는 고기다. 그것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는다고 봅시다. 메기를 한 마리 잡아요, 지금. 예? 네. 도랑에 이제 메기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있는 것이지만 도망가 버리면 없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바로 고기육자로 풀어서 내 손에 있는 고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슬유자를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배예요. 지금 지나가요. 내 앞에 배가 한 척이. 그러면 손가락을 거기다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나갔어요. 근데 거기를 계속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리키는 방향에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가리키고 내 손으로 손가락으로 또자로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배는 거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제일로 재밌는 것이 이제 철학적 화두가 나오는데, 달월자로 했을 때 우리가 불가의 화두로 등장하는 말이죠. 가리키는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쳐다보고 있다는. 예? 달을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은 또자는 달이 지나가고 있다. 앞에 배가 지나가도 시간이 공간 이동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만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세 학자가 다 이슬유자를 풀이를 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배가 됐건 달이 됐건 내가 손으로 잡은 메기가 내 손에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육달어로 한다고 해도 다 의미가 통하기는 통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그럴싸해요? 고기. 사실은 고기육자가 쓰여 있는 것은 육고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메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고기를 먹는데 말입니다. 옛날에는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집어다 먹으면 끝이죠. 예? 고기를 지금 삼겹살을 많이 잘 구워가지고 놨다 말린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기를 내가 내 손으로 잡아왔을 때 있는 것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래서 허신의 설문의자에는 고기육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불가에서 그 이제 화두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달은 쳐다보지 않고 왜 손가락 끝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이제 그 어떤 자 이렇게 해서 이슬유자까지를 생각을 했고, 정작 맨 마지막에 내가 왜 그 윤석열이 그 윤자를 허가 있는가 참말로 이상하네. 이것도 윤석열이를 내가 이름도 몰랐던 시절에 지금 이 인쇄물은 써놨는데, 예? 손이죠? 예? 손이요. 네. 여기다가 한획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만윤자가 되는 맛. 맛이 뭔 말이에요? 제일 큰아들이라는 뜻이죠. 맛이라고 하죠. 예? 네. 만윤자가 이게 티귿 받침이에요? 디귿 받침이에요? 예? 티귿 맞아요? 디귿이 맞아요? 응, 맞아. 나는 이거 우리 여원이 바로 잡아줘야 돼. 하여튼 이건 디귿인지 티귿인지 한글이 바로 이런 거예요. 티귿으로 써도 지읒으로 써도 디귿으로 써도 뜻은 만윤 그럴 때 맞이라고 하는 말은 다 그게 뜻이 없어요. 정음이에요. 그래서 한글은 문자가 아니에요. 소리값이. 그게 의 언어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 문자라 한글 문자로 이렇게 아시면 안 돼요. 정입니다. 소리값의 부호이지 그것은 뜻이 없어요. 다른 소리값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타내는 최고 과학적인 소리를 붙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문자. 한글은 그래서 정음이에요. 바를 정자, 소리음자. 바른 소리값. 바른 소리값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오로지 한글뿐이 없다고 하는 언어 문자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뭐 여기서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자, 손에 지금 뭘 이렇게 사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무슨 자가 됐어요? 만유자가 됐죠? 이것이 바로 뭐인가 보니 장자상속 제사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권이라는 말이 지휘권이에요. 그것을 장자한테 한자 문명권은 계속 장자상속을 해주는 거죠. 지금도 그것이 다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본능적이죠. 어떻게 보면 자식한테 지휘권을 제사권을 남겼는데. 근데 그것이 원래 지휘권이다. 손에 칼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좋은 풀이의 뜻이 돼요.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도 손에 칼 대신 뭐 잡고 있습니까? 지휘봉을 잡고 있죠. 그러듯이 칼을 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의 글자가 맞윤자예요. 그래서 다툰다고 하는 것은 지휘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서 얘기한 손톱접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부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다툴 쟁자가. 그러니까 밑에 그 윤자는 만윤자고 이 손톱자는 다른 사람 손이에요. 어떤 한 다른 사람의 손이 와가지고 지휘권을 갖고 있는 칼을 쥐고 있는 그 손에서 그 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툴쟁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지휘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예? 근데 그 지휘권이 한자 문명, 특히 이 효경을 강조했던 문화권에서는 장자상속으로 이어졌었다.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 그 어떤 그 상속법, 제사에 대한 상속법이 생겨난 것이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